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 다들 보셨죠? 참으로 통쾌한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이 한 거는 다 옳고 잘못된 건 전부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내로남불을 입에 달고 살던 그들인데 이제 그 말을 앞으로도 짓거릴 수 있을런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광장의 힘을 빌어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의 그 공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장 세력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연대요, 또 하나는 전교조, 그리고 민노총, 이 세 개 단체가 주를 이룬다고 봐요. 이 시민 권력은 이 서구 민주사회에서는 이 정치 권력의 그 독단과 부정, 부패 이런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대략 그 정부와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 추세예요. 또 우리나라도 시민단체가 처음에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출발을 한 정말 건전한 그런 단체인데, 그 언제부턴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여연대, 또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 이러한 그 시민 권력 단체들이 아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둔갑을 해버렸어요. 광장에서 집결을 해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면서 거기에는 불순 세력이 다분히 섞여 있었지만은 어쨌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을 시켰단 말이지. 이러한 그 광장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광장 세력한테 상당한 빚을 지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 이들의 주장이나 건의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 권력과 시민사회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아니고 서로 야합이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공동정부예요. 공동정부. 민주당 정부하고 참여연대하고 또 민주노총하고 전교조하고 이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손을 잡고 이 미러리 시대를 이뤄낸 이런 공동정부 형태라고 봐요. 그러니 견제할 그런 세력이 있나요? 야당이라는 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완전히 국민의 안중에서 벗어나고 소수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신임을 못 받으니 야당으로서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독주를 하면서 경거망동하고 참으로 그 오만불손 이런 정부가 역대 정부에 있었단 말이지. 군사정부 독재 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었던 거지.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광장 세력을 등에 업고 추진해 나간 정책들 꽤 많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제라든가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또
대북 정책이라든가 기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것인지 또 우리 국민을 절대 다수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독주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과 같은 그런 오만불손한 그런 정책 추진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좀 대통령이 되자마자 큰 그 포부를 걸고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언급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좌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두뇌가 명석해요. 말을 만드는 거 보면은 아주 참 어서 저렇게 기발한 그런 훌륭한 말이 나왔는가 존경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사에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또 뭐 결과는 정의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됐나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가 됐나? 또 과정이 공정했나? 뭐 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자, 소득주도 성장.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면은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어? 기업가도 기업가의 소득은 이윤 아니야? 기업가는 이윤이 늘으면 좋고 또 자영업자도 이윤이 늘으면 좋고 또 봉급생활자는 임금이 인상이 되면 좋은 거란 말이지. 그게 소득증대예요. 그리고 소득증대라고 하는 것은 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나 세금으로다가 막 펑펑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소득이 늘어나려면은 우선 생산시설이 확보가 되고 생산이 늘어야 공급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생산성의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소득 증대, 친노동자적인 이 정권이기 때문에 기업가라든가 자영업체의 그 소득이 증가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염두에 없는 거라. 오로지 임금 생활을 하는 이건 근로자,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만 주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배려를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그 대상은 내가 보기에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이라든가 뭐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귀족노조에 다니는 사람들, 그 노조원들의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봐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인 2017년 그때의 그 최저임금이 6,470원인가 됐어요. 6,470원. 근데 그거를 이제 뭐 2020년 뭐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린다 하는 것이 공약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추진을 해왔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6,470원 그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고 있던
근로자가 상당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그렇고, 이런 것을 10,000원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참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좋지. 예? 대기업에서야 뭐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종업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뭐 부도가 나서 쓰러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데서는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윤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내보내야 되고, 또 아파트에서는 그 정년퇴직하고 그래도 적은 월급이라도 좀 타면서 직장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경비원들 전부 구조조정해서 대량으로 내몰아서 실업자가 됐잖아. 중소기업 당해낼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손익분기점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여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자꾸 올려주라고 하니까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제나 내 친척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내 핏줄같이 생각하고 그 한 식구같이 생활하던 그런 그 중소기업에서 그 참 아끼는 그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어. 또 실업자가 생기는 거지. 소득주도 성장. 그 참 말은 번지르르하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북한처럼 그 소득이 아주 열악한데 이런 데에서 소득 그 주도 성장으로 해서 자꾸 임금을 올려주고 뭐 이런 데는 좀 성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거지. 소득이 늘어나니 소비가 안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건이 잘 팔리지.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업가는 그냥 물건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물건 만들려니까 사람이 딸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모집을 하니까 사람을 써야 되니까 고용이 증대가 돼. 고용이 증대가 되니까 국민소득도 자꾸 다시 소득이 또 늘어나. 이런 이론이야. 이거 참 못 떨어진 이론이지. 반대 쪽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지. 그 소득이 늘어나게 하려면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이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이윤은 똑같은데 임금만 자꾸 올려준다 그러면 거기서 문 닫는 거지.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임금 인상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 자, 이 소득이 증가가 되면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생산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기업가의 이윤은 줄어들게 돼. 그럼 기업가 이윤이 줄어들면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높여야 돼. 응? 그 물가를 제품 가격을 높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어저께 10,000원 하던 것이 지금 12,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시중에 삼겹살이 옛날에 뭐 한 7, 8천 원 하던 것이 지금 15,000원 더블로 올랐단 말이지. 삼겹살뿐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그래.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은
옛날같이 각 돈 풀어서 막 소비를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에서 삼겹살 집에서 사다 먹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소비가 줄면은 생산자들이 자꾸 생산을 해놔도 재고가 쌓일 거 아니야. 소비가 줄면 재고가 쌓여. 재고가 쌓이는 것이 계속되면은 꼭 기업은 망하는 거지. 문 닫는 것이지. 기업을 문을 닫으면은 거기 또 종업원들 또 떨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실업자가 생기단 말이지.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내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선순환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악순환으로 꼬이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는 공적 자금을 막 살포하는 거야. 공적 자금. 거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 있으니까 이제 장사 못한 사람, 손해난 사람, 뭐 그냥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뭐 선거 때는 뭐 그냥 10만 원씩 준다고 막 공약도 하고 남발하잖아. 이 정부가 미쳤지. 예? 그러니 이것이 이제 지금 정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권이 차기 정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지탱할 수 있겠어요? 한 번 이렇게 돈을 풀어놨는데 이제 국민들이 맛을 들여놔 가지고 이런 뭐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정부에서는 안 해주냐? 뭐 맨날 이제 시끄럽게 할 거란 말이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그리고 이렇게 뭐 그냥 국채 발행하고 적자 상태로 이걸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이 빚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 이 한 번 늘어난 재정 팽창은 이제 줄어들기가 참 힘들단 말이지. 물론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것은 뭐 그 고려대학교의 장하성 교수인가 뭐 이런 분이라든가 또 뭐 공정거래 위원회 엊그제 뭐 좀 망신살을 안고 그만뒀지만 김상조라든가 말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훌륭한 이론으로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새로운 정부에서 좀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봐 나는. 그러나 결과가 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빨리 깨닫고 빨리 수정을 해야 돼. 그러나 그 4년 동안, 이 4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1년도 계속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 같단 말이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이게 몸에 병이 들었으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단 말이지. 응?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참.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 오늘은 문정부의 그 아직과 독선, 그러나 시작은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도, 또 그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뜻과는 걸맞지 않게 소수의 귀중노조한테는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지만 전 국민한테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됐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정부의 좀 그 지적, 좋은 점을 좀 내가 발굴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짚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적폐청산 문제라든가 또 그 탈원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